제 1주제 논문 제목은 머신러닝과 XAI를 활용한 주택가격과 지역 특성과의 관계 분석입니다. 총 목차는 5개 파트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인데요. 이 연구의 연구 배경은 크게 2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전통적인 통계 모형으로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형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이 크게 2개로 나누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머신러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기보다는 예측도를 높이기 위한 예측 능력 제고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블랙박스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서 해석이 어렵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측력은 굉장히 높아졌음에 불구하고 이것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이러한 관계로 최신 들어서 최신을 하면 한 2, 3년, 3, 4년 정도 된 거로 보이고요. XAI라고 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모형 모든 관련된 이런 머신러닝 방법론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해석하는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꼭 부동산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다른 분야에서도 이 XAI를 활용해서 단순히 예측에 그쳤던 이런 결과들을 해석하고 이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구 배경이었고요. 연구 목적은 연구 배경에는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머신러닝 모형을 활용해서 먼저 지역 특성,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주목해 봤던 거는 그 해당 지역을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요인 변수로 해서 이 가격을 예측하는 것,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결과 나온 것들을 XAI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 독립 변수랑 상대 변수,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선행 연구이고요. 크게 국내 2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는 주로 사용했던 변수들, 그래서 관련된 변수들을 어떻게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나 하는 내용들이고요. 앞에서 자가 비율, 대졸 이상 소득 수준, 총 인구수, 상주 인구,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속성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 선행 연구들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해외 선행 연구에서는 보시면 앞에 변수들을 국내에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지역 특성 외에 특히 소득이랑 어떤 가격, 그다음 인구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국내랑 약간 색깔이 다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면 여기 소득과 주택 가격 간 양의 관계, 그 다음에 1일당 실질 소득 변동이 실제로 어떤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데 41%의 우위를 차지한다고, 이런 논문들, 그래서 이런 다수의 논문들이 좀 비슷한 결과로 좀 인구랑 거기 소득이랑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는 국내 해외로 따로 봤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분석으로 적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머신러닝 통해서 가격을 예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측 모형은 2개를 사용했고요. 그다음 해석 모형은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형 2개 중에 하나인 XG 부스트라는 모형이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오른쪽에 이런 모형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개로 해당하는 변수들을 쪼개서 부분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남은 변수들을 또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를 좀 더 추적을 해서 정확히 변수 간의 관계를 연관성을 보고 그걸 통해서 예측 결과를 내는 이런 방법이고요. 여기에서의 단점은 너무 많은 하나하나의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이런 좀 단점들이 있는 모형이고요. 단 하나하나 따지면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모형들보다는 통계적 모형으로 비교해서는 더 예측력이 높다는 그런 좀 검증된 모형입니다.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 예측 모형을 썼고요.
앞에서는 엑스지부트는 이제 부스트 라만처럼 부스팅 모형이고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백인이라는 모형인데 여기 보시겠지만 이건 앞에서와 좀 다르게 이제 그 추출한 여러 개의 이런 형태의 변수들이랑 이런 샘플들을 합쳐가지고 좀 만드는 모형이고요. 그래서 부스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예측이 진행이 되고 좀 약간 부스트와 배깅이랑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에서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사용한 이유는 부스팅 모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엑스지부트가 현업이나 또 아니면 저희 학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의사결정 나무의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랜덤 포레스트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에 예측 모형이 아닌 해석 모형으로는 제가 SHAP라는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SHAP는 실제로 아까 블랙박스 모형을 해석해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예측 모델의 결과를 각각 특성들이 양에 영향을 미쳤는지, 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영향도를 그랬다면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실제 사례별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부트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 결과들을 보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은 그냥 변수 중요도까지만 나오는 결과인데 이거를 넘어서 이것이 실제로 양인지 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인지 부인지를 판단해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해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증 분석을 설명드리면 변수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썼습니다. 뒷장에 실제 데이터도 상세히 나와 있고요. 시설, 인구, 직종, 소득, 소비를 썼고 여기 대부분의 데이터 출처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약간 이 논문의 차별점은 사실 데이터적인 부분이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신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 개인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당연히 반출은 되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같이 협력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렇게 우편번호 단위별로 어느 작은 단위별로 집계를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종속 변수는 목표라는 게 주택 가격 중에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예측 그 종속 변수로 사용을 했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에 보통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군구 또는 행정동 단위로 하는데 이게 미시적으로 갈수록 더 좀 정확해지고 좀 이렇게 뭉쳐지는 것들이 없어져서 현재 우편번호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초구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는 한 5, 6만 개 되고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665개로 서울특별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비교적 최신 2021년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초통계량은 아까 시설, 인구, 직종, 소득, 소비인데 이거로 보시면 지하철부터 저기 상권, 하승도까지 그 다음에 인구는 통신사 유동인구를 사용했고요. 유동인구부터 거주인구까지 그 다음 직종은 공무원부터 저기 전문직까지 그 다음 소득, 소비는 그 얼만큼 소득을 버는 2천만 원부터 이제 7천만 원 소득 그 이상 그 다음에 카드 소비 그 다음에 마지막 종속 변수인 아파트 매매 가격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 기초 통계량이 다 나왔습니다. 먼저 그 변수들로 그냥 지도를 꾸려봐서 봤을 때 이건 아파트 매매 가격이고요. 그냥 분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강남이랑 송파 그리고 특별히 가장 높았던 부분이 한강 주변에 보이는 그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가장 높았고요. 상대적으로는 강북이랑 여기 위에 보시면 강북이랑 이제 강서 지역에는 하얀색이 많은데 이 매매 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었고요. 주요 시설은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시면 교통시설이랑 그 다음에 주택 상가수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이 겹쳐서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주택 수만 보자면 강남 지역보다 오히려 실제 강서랑 강북 지역의 주택 수 자체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다 포함해서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주택 수는 조금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여기 도봉구, 노원구, 매매 가격과 상관없이 강남구, 송파구에 많이 분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은평구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아파트보다 그 외 주택 유형이 많이 분포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또 속했지만 좀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내곡동, 세곡동의 경우 단독주택이랑 다가구 주택 수가 좀 많은 것들에서 이런 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었고요. 유동인구수는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아예 서울의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고루 좀 분포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별 소득 비중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맨 위에 그림이 2, 3천만 원 소득 비중인데 거의 이제 강남, 송파, 서초 쪽은 거의 그런 사람이 비율이 적습니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비율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거라서 확 특징이 나타나고 바로 3천만 원 이상만 가도 이제 강남, 송파, 서초 지역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 연봉 소득이 얼마냐 되냐에 따라 소득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적 편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직종별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일괄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좀 상이하게 분포하는데 결론 추세는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데 약간 이 소득이 많은 직종들은 당연히 비슷한 분포가 나오고 소득이 낮은 뭐 직종들은 그 앞에 나왔던 그런 유사한 지도 분포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히 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권 발달 지역이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이제 자영업 외의 지역은 골고루 분포해서 딱히 하나씩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냥 좀 비중을 볼 수 있어서 같고요. 카드 소비 금액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중구 보통 이제 저희가 아는 뭐 kit단가가 좀 높은 그리고 약간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에서의 소비액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도봉구, 노원구, 관원구, 구로구 등에서는 좀 소비가 많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명드렸고요. 이거를 아까 했었던 XG 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비교분하기 위해서 일반 선형외기 모형을 사용해서 결과 낸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일반 선형외기보다는 예측 결과치가 XG 부스트랑 랜덤 포레스트 높았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형외기가 이 부분에서는 예측력이 아주 현저하게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정확히 가장 많이 높게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변수 지구들을 봤을 때 대부분 상위는 여기 이제 인컴 오버, 인컴 2, 3 이런 것들은 다 소득 비중입니다. 2, 3는 뭐 2천에서 3천 이런 거고요. 대부분의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데 핵심 변수로 쓰였던 게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 소비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소득 제일 높게 7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판별이 되고 좀 재밌는 결과는 두 번째로는 가장 적은 저희가 소득 변수를 잡았던 저소득의 비중이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 그 다음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비중이나 카드 소비 금액이 중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시면 다 같은 결의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 뭐 최소 부피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들은 이제 이 데이터 해석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중요도를 측정했을 때 같은 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으로 결을 본 거고요. 다 유사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보시면 여기에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Y축이나 X축 보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왼쪽 위로 갈수록 이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파란색은 이제 매매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붉은색이 높아지는 건데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이런 일관의 현상이 나타났고 저는 약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유동인구수가 당연히 많으면 주택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연구에서 결과 나왔던 거는 특별히 이제 젊은 여기는 이제 여성만 나왔는데 좀 젊은 20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높지 않는 이런 패턴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시각화 결과인데 이제 아까 중요도뿐만 아니라 이제 양과 이걸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에 정해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득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재밌던 거는 이제 임대소득자, 어떻게 보면 좀 임대소득으로 이제 그 돈을 버시는 그런 직종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아파트 수, 다가구 단독주택 수, 그 다음에 살성도가 높으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고요. 부의 영향은 반대로 소득이 낮은 것들,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에 나온 이런 소득, 이 직종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 직종보다 소득이 낮은 직종들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특별히 뭐 다세대 주택이랑 위와 다르게 대학교 수랑 그다음에 젊은 연령의 유동인구 수가 많이 있는 곳에 오히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EDA를 받고, 그래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봤을 결과 대부분 데이터들이 분포도도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예측이 우수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소득 관련 변수들이 중요하게 나왔고,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은 오히려 유동인구 관련 변수들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좀 낮은 중요도로 나왔고요. 앞에서 말씀 그대로 드린 것처럼 정의 가격, 정의 영향, 부의 영향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구의 이제 시사점과 한계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시사점은 일단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이 미시적인 미실적으로 뭉개지는 게 적기 때문에 세분화된 국가기초구역 데이터 단위를 사용을 했고, 특별히 쉽게 구두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해석 모형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 영역에도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것들이 되게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 이거를 해석하고 좀 과정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런 부동산 분야에서도 해석 모형 적용 가능성을 보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계점으로는 시간적 측면에서 이제 2021년 한 해만 봤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볼 수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공간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해서 봤다는 이런 지역적 한계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지역 특성 외에도 보통 주택가격 결정하는 거에는 거시적인 변수도 있고 미시적으로 그 아파트의 면적이라든지 앞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풍부히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역 특성으로 한정해서 보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 논원들은 국내 해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현상 관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전체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하시고 또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머신러닝 그리고 XAI를 활용해서 주택 가격과 지역 특성과의 관계 분석, 부동산 쪽에 어떤 새로운 그런 러닝머신과 XAI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AI가 상당히 우리들한테 밀접하게 온 부분이 이세돌 지사가 AI에서 이제 바둑을 두어서 과연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관심쯤에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부동산 쪽에도 이러한 최신의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연구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토론하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 오른쪽부터 쭉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안 나오신 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감정평가법인의 김동현 박사님. 네, 박사님 하시고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기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최차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덕훈 교수님은 오늘 일찍 오셨다가 다른 일 때문에 가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한동대학교 홍준희 교수님, 그리고 제 왼쪽으로 부산대학교 이정우 교수님, 그리고 태릉대학교 김행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대림대학교 신세덕 교수님, 중산대학교 이상학 교수님, 한국공인중개협회 허송 교수님. 예. 그러면은 제 오른쪽으로 우리 김종현 박사님부터 좀 토론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게 이게 토론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시간 조절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중복되는 부분은 빼시고 한 3, 4분 정도 이내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정렬감정평가법인의 김동현 박사입니다. 저희 그 감정평가 쪽은 이 인공지능을 지금 주로 이제 자동선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들이 되고 있고, 그 지금 단계는 되게 이제 데이터셋,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특성 변수들을 찾는 부분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가 지금 저희 주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머신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그 뉴런 형태로 되는 그 두 개의 큰 축 중에서 그 머신러닝 쪽, 그 예측력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에서도 다시 그 분류, 클래스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궁집합, 차원 축소, 이 중에서 그 회귀 분석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면 선형과 비선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선형인데 그걸 이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된 논문에서 이제 키워드로 XAI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 형태로 SHAP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래프화 시켜서 그 결정 요인이 어떤 것들이 더 얼마나 그 비주얼하게 운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찾아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반적인 지형적 요인, 개발적 요인 중에서 부동산의 지역적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사람의 소득 수준, 지출 수준, 이것이 부동산의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포커스를 맞춘 논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보다가 좀 한참 헤맸던 것이, 논문의 이제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걸 담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본 위주로 많이 이렇게 논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4페이지 같은 경우 분석 페이지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렇게 부스팅하는 XG 부스트,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SHAP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분석 모형은 회귀 모형인 거고, 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서 앙상블이라고 이렇게 이 업계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부스팅 기법,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만드는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그거를 비주얼시킨 그 SHAP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논문 구조 자체를 기본적으로 선형 모형이라는 걸 회귀 모형이니까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머신러닝으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뭐 설명력이 뭐보다 뭐 좀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증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분포도 이렇게 지도에 좀 뿌려서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기초 데이터를 그대로 도시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냥 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거고, 논문이기 때문에 그 제목과 매칭을 시켜서 분포를 이렇게 되는데, 주택가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좀 맥을 잡아주셨으면 논문을 이해하는데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피어싱 개수 같은 거, 그다음에 선형에 비해서 뭐 설명이 좋다, 이거는 당연히 머신러닝에서 딥부스팅 기법이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를 쓰면 설명력이 좋아지는 걸로 일반화 되어 있는 정립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다시 확인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논문의 시사점에서도 결국 모형 해석을 통한 뭐 일반화,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를 하는데 이 모형을 쓰면 좋다라는 얘기는 이 모형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기술로 찍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에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조금 더 좀 이렇게 색깔을 좀 다양해서 써주셨으면 제가 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문이 아주 그 완성도가 높고 분석이 좀 시도가 신선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뭐 요약을 잘 해주셨고 또 적절하게 논문이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걸 좀 피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이 논문을 딱 봤을 때 받은 느낌은 영화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산경찰이 들어와서 저를 체포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너는 앞으로 한 이틀 후에 살인을 할 예정인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가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측을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저는 기존에 그 AI들이 결과를 냈을 때 그걸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논문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기존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설명력을 추가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explainable이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이제 AI를 부각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저희 은행에서도 그렇지만은 젊은 친구들하고의 컨택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MZ 세대로 통칭이 되는데 그 세대들의 사고 방식이 저희 기존 세대하고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칭찬, 예를 들면 잘생겼다, 예쁘다 라는 말도 그 세대한테는 네가 뭔데 얼굴 평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매번 교육받는 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도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타임 시리즈 쪽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소득 요인의 중요도를 확인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기존의 경제 이론하고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잘 와닿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소득 요인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논문을 보니까 약간의 그런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은 솔직히 저희 강남이나 이런 목동 같은 데는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또 고소득자도 많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쪽의 집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요인이, 그러니까 교육적인 요인이 우리 집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 요인이 설명 요인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보완했으면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행정동, 그러니까 이 집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소지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 주소지의 경로나 위도 이런 내용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연구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아주 괴롭겠지만은 화나는 말씀은 아니고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은 이제 사교육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그래서 이제 주요 학원과의 거리 아니면 영문 고등학교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하나 고려를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분석을 2021년도 자료를 쓰셨는데 이거 굉장히 뜨끈뜨끈한 아주 될 뻔한 그런 데이터를 쓰셨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분석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전부 이 코비드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비드 전과 후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진짜로 2021년도에 여기서 나온 이 예측값이 과연 그 과거하고 어떻게 달라졌고 이게 앞으로도 코비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또 예측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데이터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측력을 저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모형에서 핵심은 외부 충격이 급격하지 않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코비드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좀 생각하는 주택시장 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측 모형 두 가지를 쓰셨는데 이게 만약에 예측값이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달리한 예측값을 달리하는 모형에서 나오는 예측값을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좀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남설대학교 지tasung 교수입니다. 네, 저도 타임시리즈를 주로 연구하다가 갑자기 논문을 보니까 부동산 영역에도 이렇게 AI 기반의 서비스와 같이 더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다 하는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제 다른 논문은 어떻게 썼는가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 논문의 완성도와 또 가독성과 직접 제고를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그 연구의 목적이 머신러닝 AI를 이용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아마 조출해내는 것이 가장 아마 목적이라고 생각되고 그걸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모형들이 있었는가 라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그 모형이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냥 OLS 뭐냐면 그냥 선형 모형을 하는데 선형 모형도 아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11페이지에 보면 모형별 내적 정확도에 의해서 그냥 LM, 부스트와 RF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형 모형은 어떤 모형을 썼는지는 여기 지금 논문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 한동대학교 공대인 교수님 쓰신 내가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가격 가치평가를 부동산 가치평가를 하는 수준들은 이제 헤드닝 모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닝 모형하고 지금 아까 시기에 이제 뭡니까 XA 부스팅이나 배깅 모형을 썼을 때에 차이점이 어떻던가라고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분석 결과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홍 박사님 그 논문을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모형별 예측도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모형 연구하는 모형단의 그 R-스퀘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차 분포라든지 뭐 성질 이런 것들을 풀어내든지 안 될 때 풀어내 주시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 발생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게 이렇다라고만 해석이 되게 되면 제가 볼 적에 이게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뭐 연구자는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것을 너무 독자가 봤을 적에 나름대로 합성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모형에 대해서 지금 독자들은 다 안다라고 아마 전제하에서 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친절하게 이 SG 부스트가 무엇인가라고 간단한 정의 정도는 해주는 것이 그래도 논문의 가장 기본 폼에서 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경제학과의 홍정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봤고 되게 흥미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머신러닝 기반 가격 산정 모형을 만드는데 지금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걸 같은 작업을 사실 하다가 와가지고 되게 좀 관심 있게 봤는데 평소에 사실 기술적인 얘기를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런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측력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게 예측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MAP 기준으로 28%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변수를 제대로 넣고 그냥 헤드닝 프라이싱 모형을 돌렸어도 한 10% 내외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MAP가 28%는 평균적으로 28%가 틀렸다는 거니까 이게 예측력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돌려서 그 복잡성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측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데이터 세션, 이 데이터의 특성이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데 충분한 그 커버리지가 아닌 걸로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이제 충분한 수준으로 예측을 하려면은 그 주택 가격, 주택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주로 여기 기초 통계량이라고 나오는 변수 리스트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그 지역의 네이버후드 이펙트를 포착하는 데 되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로케이셔널 이펙트가 네이버후드 이펙트로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굉장히 네이버후드 이펙트를 잡는 데만 변수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주택 자체가 어떤 주택인지 뭐 큰지 작은지 언제 거래됐는지 뭐 그런 전반적인 구조적 특성인데 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측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나와서 이 정도로 예측력이 좀 떨어지면 사실 이게 릴라이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분석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은 그것에 또 맞는 어떤 커버리지를 가진 데이터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되게 자세한 네이버후드 이펙트를 담고 있는 정보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네이버후드 이펙트를 매저하기 위해서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했으면은 그 네이버후드 이펙트를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선행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 SG 부스트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한 페이퍼가 있거든요. 사실 이 참고문헌에는 있는데 이 선행연구 부분에 사실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몇 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방법론 설명하시는데 약간의 워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냥 기회 될 때 말씀드리면은 이 보면 배깅이랑 랜덤 포레스트랑 이제 같은 어떤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제 배깅은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할 때 그 샘플만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거고 랜덤 포레스트는 그 피처 셀렉션 할 때 그 피처 자체를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할 때 틀에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다르게 뽑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방법론인데 그거를 설명을 좀 이렇게 워딩상 보면 같은 거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몇 군데 수정을 좀 하신 부분이 좀 정교히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학회장님하고 우연히 통화가 됐고 이런 관심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하루 종일 플라자 호텔에서 재무금융 국제공동학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는 이제 오전 세션을 하고 이 학회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왔고요. 어제는 제가 이제 국회에 윤창현 의원이 주관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그리고 규제 감면, 그다음에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XAI, Explainable AI를 적용을 해서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는 재미있는 페이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클래식 재무 금융 분야에서는 어떤 것을 테스트할 때 수학적 모델 빌딩을 하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프리딕션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 그 반복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이제 예측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XAI에 기반한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ediction without exact theory죠. 정확한 이론은 없지만 그러나 설명력이 높은 어떤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적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theory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클래식 재무 금융 분야에서는 분야에서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머신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을 갖다가 좀 더 설명해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평생 잘 정립된 이론화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전 과제입니다. 이게 융복합적인 영역이거든요. 융복합적인 영역.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제 클래식 어프로치와는 상당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의 이제 공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그런 접근법도 다 수용을 해야 된다. 다 수용을 해서, 우리는 좀 더 성공적인 예측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공감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테라나 루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것도 다 크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의 지금 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다음에 신정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한국이 또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또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리토리에서만큼은 영역이 없는 것이고 한국이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가 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분야에서 또 이제 부동산 크게 보면 이제 금융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부동산 박사과정도 제가 이제 설립하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분야의 연구를 접할 때 저희 반응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 시가 한계를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저들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는 어떤 이젝트 티어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우리는 명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한 거하고,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거하고,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거, 결과가 다 다릅니다. 페이퍼를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변수를 가지고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헤드리 프라이싱 어프로치를 쓰죠. 그래서 헤드리 프라이싱 어프로치를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변수들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한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XAA 기법으로 시작을 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XT 부스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조적으로 선형 세계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변수를 갖다가 찾아갈 때 처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헤드리 프라이싱 모델에서 공감하는 변수를 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설명력이 높은 그런 변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헤드리 프라이싱 어프로치에서 발견된 변수들을 가지고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방문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접하면서 처음 이제 신선했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그래서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하나구나, 주택 가격 문제구나, 또 지역 특성과 관련됐구나.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뭐를 하기 위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건지 좀 혼동이 왔어요.
저 앞서 분들 다 말씀하신 게 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우선 변수가 보니까 이제 시설, 인구, 직종, 소득, 소빈 관계인데 그걸 보면은 왜 이런 변수들을 갖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변수 속에 보면은 시설 쪽에 대학 교수가 왜 들어갔을까? 또 이 내용적 범위에서는 아파트로 한정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뭐 주택도 나오고 빌라 뭐 단독주택 이걸 왜 변수로 또 잡았을까? 그러면서 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결과하는 게 뭐가 나올까?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이 아주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저와 같은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새로운 어떤 기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최근 어떤 이런 빅데이터 방식의 어떤 것들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 기간을 잡는 것도 2021년 한 해를 가지고 지역 변수 그래서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대체로 차라리 정권별로 하든가 어떤 그 시간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좀 뭔가 그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언뜻 보면 이제 연구의 한계점에서 그런 본인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반영을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림대학교 신사석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면 확률 쪽에, 확률 분석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상관관계 지금 분석, 선형관계 조사를 해서 음의 상관관계인지 양의 상관관계를 보셨는데 이게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단측 검증이냐 양측 검증에 따라서 또 유의성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 했는지 좀 궁금하고 또 통계적 유의성 검증만 가지고 또 같다고 해서 꼭 실제적 유의성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했는지 한번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다중회의 분석을 갖다가 사용을 하셨는데 다중회의 분석 시 유의할 점이 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보면은 첫 번째는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다중 공선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표본의 크기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의 수가 많으면 표본이 작을 경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최소한 독립 변수 한 10배 정도는 해야지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다중 공선성 같은 경우에는 다중 회의 분석을 할 때 이제 독립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두 변수 중 한 변수는 유의성을 갖지 않을 확률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중 공선성 때문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30페이지에 보면은 모형 적용할 때 다중 공선성은 모형의 설명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선형외기 모형에 국한해서 처리하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게 제거를 했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 주시고 독립 변수를 갖다가 입력할 때 동시에 입력하는 거하고 단계적으로 입력하는 거하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입력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예, 군산대학교 이사입니다. 저는 이 논문 읽으면서 이게 사실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읽어봤는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코멘트 하신 분 중에 최차수 교수님이 연구 목적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고요. 다음에 김동현 박사님이 끝에 가서 팩트를 나열하고 분석했더니 이렇더라라고 해서 결론이 논문이니까 이거를 시사점이 뭐가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대안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씀드리면은 머신러닝과 XAI를 활용한 주택 가격과 지역 특성과의 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 제목을 봤을 때요. 지역 특성과 주택 가격이 관련이 있는데 전통적 모델을 썼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XAI를 사용했는지 두 번째로 이제 결론에 가서 보시면은 첫째로서 모형 해석을 통한 일반화가 필요하다. 둘째 예측 모형 결과에 대한 설명이 모형 설명력에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셨는데요. 그렇다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쓰신 거라면 차라리 논문 제목을 주택가격과 지역 특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XAI 활용 시 개선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결론 내용을 갔을 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이렇게 내용과 일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가 주택 중에서 아파트로 한정하였다고 이제 썼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논문 그 내용에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택 내지는 아파트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논문의 내용 전체 일관성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협회 전교수 호성입니다. 작년에 저도 이와 유사한 주제로 해돋이 가격 모형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특히나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나 그 AI를 활용해가지고 많은 분석 또는 플랫폼 같은 유형의 그러한 적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토론자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썼던 경험을 비추어서 봤을 때 앞서 바로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중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또 그 협회에서 또 직접적인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과연 상용화됐을 때, 즉 고객이든 아니면은 여기에 뭐 중개사든 간에 이분들이 상용화됐을 때 좀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가, 적용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지적했던 뭐 전통 모형이든 아니면 지금 뭐 머신러닝이든 아니면 뭐 딥러닝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XAI가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XAI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또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한 해외 저널이 애널리스틱 인사이트라는 잡지에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AI 모델이 기업의 고위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와 논리로 포괄적 해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된다. 셋째, 복잡한 인공지능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반영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넷째, AI 모델은 교육 데이터 세트를 가진 특정 조건에서만 작용한다. 즉 모든 비즈니스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론자께서, 발표자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앞으로의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 다 마쳤고요.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뭐 시간이 제한이 있거든요. 플로어에서 혹시 좀 질의하거나 하실 게 있어요? 예. 마이크 이걸로 좀 주시겠어요? 그 논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대학교의 이서건입니다. 대부분 그 범주화를 자료를 범주화해서 처리할 때는 또 이제 카트나 C4.5나 또는 뭐 아킹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굳이 부스트래핑을 쓴 이유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퍼포먼스 체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스프릿에 대한 부분이 가장 목적성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 체크를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징에서 그 부스트래핑의 그 회수를 어디까지 가셨는지 그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뭐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몇 가지 예를 정리해 보니까
그 시사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강 그리고 변수에 대한 좀 그 선택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해변이 가격 모형에 대한 변수 같은 걸 이용했으면은 더 그런 그 예측력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확대 문제, 그리고 아마 그 모델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또 통계에 대한 어떤 유의성적인 부분, 특히 이제 다중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XAI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방법론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토론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오늘 발표하신 우리 양건길 박사 과정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 기억할 수 있는 좀 최대한 기억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의 핵심적인 한계점은 일단은 제가 연구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더 많이 사용해서 하면 예측력 높이는 거는 진짜 어렵다고 보진 않아서,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데이터적인 것은 다른 연구에서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이런 데이터의 한정에서 그냥 몇 개의 데이터로 그냥 특징들을 좀 더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런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변수들을 더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분류 분석이 아니라 회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제 XGBoo스를 사용했고, 또 랜덤 포레스트 중에서는 좀 회귀로 리그레션을 해서 그 진행을 한 거고요.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습 횟수 마지막에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300회로 했고요. 300회 이상으로 했을 때는 예측 NAP의 변화가 없어서 거기로 한정을 지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공서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걸 하는 것들이 이제 해석을 가능하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맞추고 예측을 높이는데 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해동형 모형은 그냥 서브로 사용했고요. 단순히 이제 다중공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 알고리즘에 있는 그런 변수 셀렉션에서 다중공서성을 없애는 그냥 패키징을 사용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서브로 그냥 예측력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비교하는 정도로 사용해서 일단 다중공서성을 제어를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연구하고 그걸 하나하나 보는 그 부분은 제가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뭐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건 제가 기입을 안 했는데 뒤에 마지막에 쉐입에서 해석한 것처럼 나온 모든 변수들은 이제 통계적인 그 유의성 많은 보고 그 안에서 통과한 변수들만 나오게 했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작업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나 빠뜨리겠네요. 아까 제가 조덕권 교수님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고가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제목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좀 간결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좀 오탈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결과에 대한 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방향성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그런 경우에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제가 이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문을 저희들이 계기로 해서 시대를 좀 앞서가는 4차 산업을 또 선도해 나가는 그런 좋은 논문들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